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죠? 저희는 지금 올해 초에 신축 빌라에 지금 이사를 왔는데, 네. 이사 오자마자 한두 달 안 돼서 벽에 결로 현상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그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5층짜리 빌라인데, 그 집주인은 이제 5층에 살고 있고요. 네네. 나머지 1, 2, 3, 4층에 다 결로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랬는데, 이제 집주인 측에서는 이제 뭐 일반적인 생활 곰팡이다 이래서 그냥 로 이렇게 그냥 벽에 도배를만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수리 좀 해주겠다 했던 거고, 이제 저희 측에서는 보면 그건 이제 일시적인 수리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현상이다. 네네. 더군다나 저희는 지금 어린 아이가 둘이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하는 수리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수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나가겠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보증금은 못 받은 상태이고. 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고 이사는 가신 상태고요. 네네. 저는 이 프로그램 맡으면서 곰팡이 문제로 고민하는 세입자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아이들 건강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김진성 변호사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진성 변호사입니다. 인사드렸습니다. 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게 정확치가 않아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신축 빌라에 올 초에 입주를 하셨고, 근데 입주하자마자 확인해 본 결과 결로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결로 현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요청을 했으나 같은 어떤 물품을 가지고 간단하게 해결만 했을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은 해주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계약 해지를 해서 이사를 원했으나 계약 해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사는 이미 완료한 상태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다면 일단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계약 해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신 게 있으신가요? 내용 증명을 보내셨다든가 아니면 구두로 말씀하셨다든가. 내용 증명을 저희가 2번을 보냈었거든요. 계약 해지라는 거를 내용 증명 2번이나 보내셨어요? 예. 그걸 언제쯤 보내셨어요? 최초에 보내신 게 언제쯤이신가요? 6월에서 지금 8월 사이에. 6월에서 8월 사이요? 예.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으시면 임대차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도 의무가 있고 임차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이제 변호사님들 몇 분 상담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한 게 있습니다. 수선 의무. 그래서 간단한 정도의 어떤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없지만 임대물을, 즉 여기서는 이제 빌라겠죠. 빌라를 사용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해서 수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좀 들어보면 결로 현상이라는 게 간단한 하자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 결로 현상에 대한 어떤 수선 의무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담자분께서 말씀하신 결로 현상이 지금 상담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발생을 했는데 지금 임대인께서 지금 하신 조치는 굉장히 간이한 조치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지금 자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더 민감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사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이런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민법에 보면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된다 그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네. 법률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 대부분 이제 임대차 계약 하신 분들이 아시는 게 이제 임대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의 종료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사유를 통보한 날로부터 바로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네. 보통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 그냥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나가야지 그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당이 된다면 물론 사실관계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예상한 바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라면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고요. 그 계약 해지의 효과는 상대방, 즉 임대인에게 어떤 이 의사의 어떤 송달이, 그러니까 도달이 된 이후에부터 바로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혹시 내용 증명이나 어떤 뭐 구두로 말씀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본 거는 그 송달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 말씀한 거에 의하면 2016년 6월 달에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셨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보증금을 이제 반환받을 수 있는 여부인데요. 네. 이 보증금 또 이제 여기서도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해지됐으면 온상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이제 다시 되돌려줘야 되고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 그러니까 건물을 돌려줘야 됩니다. 집을 비워줘야 그렇죠. 빚을 되는 비워야 거죠. 된다든지. 네. 그게 이제 동시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의 문제를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반대적으로 보면 지금 그 목적물은 돌려주셨다는 얘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시면 충분히 본인이 하실 의무는 다 하셨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있습니다. 네.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합의를 하려고 했었던 과정에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정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 집주인 측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번 초 이사를 들어오면서 네. 그 바깥에 베란다 그 테라스를 공사를 다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 측에 얼마가 들까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다시 오퍼를 해서 우리가 반을 낼 테니 그러면 관심이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반반씩 내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집주인 측에서 또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보증금 합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 유익비를 본인들이 지금 지불한 그 반값을 자기들을 되돌려주면 자기들이 지금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집주인 측은. 네. 거기다가 더하기 3개월치에 대한 관리비와 집세를 내라. 근데 보통 공인중개사 그런 법에 보면은 세입자가 보통 3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서요. 이사를 나갈지 뭐 재계약을 할지를.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따지자면 6월부터 8월이면 2개월의 노티스를 준 거가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개월치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면 저는 1개월치에 대한 비용은 주고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집주인 측은 3개월치 무조건 월세와 관리비 더하기 그 베란다 공사한 본인들이 페이한 그 반값을 토해내라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성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뭐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합의는 보증금은 돌려주는데 얼마를 공제하고 나서 돌려줘야 되냐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예. 거기 그 얼마가 해당될 수 있는 게 이제 내용 증명 통지 이후에 이사 전까지의 기간이 얼마이냐, 또 그리고 그 베란다 테라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 거네요. 결국은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내용 증명 통보하신 이후에 이사할 때까지의 비용을 일단 내야 되느냐 문제를 검토를 해보면 혹시 예. 그때까지는 계속 살고 계셨던 거잖아요. 빌라에. 예.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사용 수익은 하셨기 때문에 예. 임대차 목적물에,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거 저희가 보통 뭐 주거지이기 때문에 주거라는 개념으로 사용 수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사 전까지 사용 수익을 하셨다면 그 비용을 일단은 부담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다만 네, 그래서 이사 전까지의 비용은 부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테라스 비용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 상담자분께서 유익비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희 민법에 보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건물의 어떤 수선이나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건물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는 존재하는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 그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실제 드는 비용 또는 그 증가된 이익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명확치가 않아서 이 테라스 설치 비용이 예. 유익비가 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테라스를 설치를 하면 그 주거공간이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따진다 보면 유익비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유익비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반씩 부담하셨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협의에 의해서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예. 만약에 그 임대인이 그 테라스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다른 어떤 약정이 없어졌다면 한다면 그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담하신 임차인분께서 그 반반 부담하신 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테라스 비용 그거를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이미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